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잠깐 방송 에러가 나와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7월 2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허정 내각 수반이 있었죠. 그분이 회고록인 내일을 위한 증언 허정 회고록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귀중한 증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정부 내각의 수반을 맡긴 분이 허정이었습니다. 아주 최측근,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쓴 내일을 위한 증언 허정 회고록의 페이지 233페이지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성격이 대단히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챕터는 이승만 박사의 망명 챕터 페이지 23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정 회고록에 있는 겁니다. 한말의 선각자로서 한일 독립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해방후 건국기 영도자로서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그가 남긴 업적은 독재자 이승만이라는 마지막 평가에 가려져서 소홀히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만일 그가 최후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더라면 그는 우리의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으뜸으로 다루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게 이제 허정입니다, 우남이 민주주의 실현의 신념으로 일관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남이라는 건 이승만의 호죠. 그의 행동에 비민주적인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신조만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독재자가 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나는 믿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본론이 나옵니다. 다만 우남 이승만의 성격에 문제점이 있었다. 우남 이승만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을 하는 긴 세월을 미국에서 지내며 민주주의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이씨 왕가의 자손, 양녕대군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그의 위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이러한 의식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과 태도는 이미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었다. 나는 사람이 어려서 자라난 환경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를 우남의 경우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왕선이 배운 민주주의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 때문에 처음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머리로는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왕손을 느끼는 우남은 봉건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모순을 한몸에 집약하고 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언행에는 많은 모순이 있었다. 이러한 모순은 정치에서는 주권 재민을 앞세우면서도 카리스마적으로 군림하려는 태도로 나타났다. 그에게는 모순되고 상반되는 두 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를 보필하는 사람들이 어느 면에 중점을 두고 그를 돕는가에 따라 우남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었다. 만일 그가 이념적으로 앞세우고 있던 민주주의적 신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성심껏 그를 돕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서 주리를 이루고 있었더라면 우남은 한국의 조지 워싱턴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소인배, 정상배들이 우남에 군림하려는 측면, 어린 시절의 무의식 중에 그의 성격으로 형성된 무조건적 지배와 복종을 최선으로 여기는 측면을 이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근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국민은 그의 지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고 믿었다. 국민과 운함을 격리시킨 측근들에 의해 그는 현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독재자라는 의식은 전혀 없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 위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고 망상하고 있었다. 이 망상을 일구어 준 것이 4.19의 학생들의 함성과 총성이었고 그는 망상에서 깨어나자 어느덧 자신이 독재자의 위치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황급히 대통령직 사임이라는 용단을 내렸다. 운함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만일 그가 스스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면 얼마나 철저했을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자라고 부른 그의 행동은 얼마나 엉성하고 불철저했던가. 만일 그가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고 했다면 그는 이렇게 불철저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독재자는 운함과는 다른 유형임을 국민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소인배들의 농간 이외에도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집념 또는 아집이었다. 운함은 자기 손으로 그리고 자기만이 한국을 훌륭한 민주국가로 키울 수 있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것은 스스로 설정한 정치적 목표였고 스스로 내세운 사명이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때까지 이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는 국민의 이러한 신뢰는 그의 정치적 사명에 대한 국민적 동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자아도취적인 일면은 계속 굳어지기만 했던 것이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옛날의 그의 지지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옆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의 독선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옆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국민을 외면하는 사욕이 움텄다고 보았을 것이다. 국부, 나라의 아버지, 국부라는 칭호를 국민의 절대적 지지의 표현으로 잘못 읽은 노정객 운함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일종의 정치적 시기심으로 풀이했을 것이다. 부산 정치 파동에서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에게 직접 신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물론 일면으로는 정치적 전술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국부적 지위에 동료는 없다는 확신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기 모습 속에서 판단이 흐려져 몰락의 길을 걸어간 운함. 그의 뛰어난 총명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정치적 상황은 뛰어난 영도자의 훌륭한 자질을 사장시키고 말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주저하고 공연한 권위를 내세우다가 자신의 정치적 명성을 몰락시킨 집념의 인물 운함. 통일과 민주주의는 내 손으로라는 나무랄 수만은 없는 그의 집념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 설정에 장애가 된 정치적 상황은 우리 현대사의 거목을 좀 먹어간 것이다. 이제 운함에게는 변명할 길이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의 마지막만을 보고 그의 전부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막은 그의 슬기와 용단만으로도 운함은 우리 현대 정치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것이다. 다만 처음 환국했을 때처럼 한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선 초당적 지도자로서 아직도 미숙한 한국의 정당들을
공평한 입장에서 육성하여 정권의 평화로운 교체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정권을 인계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적 전통을 확립하지 못했던 점만은 그의 잘못으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우남이 이러한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